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다양한 그 학문 분야의 원리들을 수용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경영 마케팅을 하기 위한 심리적인 측면, 뭐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뭐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을 하죠. 그래서 마케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갖고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결합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때 보통 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썼던 부분이 지역적인 변수와 데모그래픽이죠.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시장의 세분 변수로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과 대전에 사는 사람은 야구 관람 행동의 변화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뭐냐면 지역적인 문화적인 접근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쓰는데 이 사이코그래픽스는 사회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구성 요인은 뭐 대부분의 유명한 이제 학자들이 접근을 하는 방법이 개성, 개인의 개성,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가치, 뭐 이러한 부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형태로 접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이코그래픽스의 구성 요소는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가치, 개성, 라이프 스타일 등을 이제 묶어서 우리가 사이코그래픽스의 하위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조금 더 큰 상위에 두는 그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는 데는 사회 심리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가치관, 개성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상위에 둘 것인가가 이제 그 뭐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은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소들이다,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큰 이제 혼동이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코그래픽스를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의 접근 이제 방법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적 특성이죠. 사회 심리적 특성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주로 보는 것이 행동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학자들이 한 그 이제 주요 내용들 초점을 보면은 이데올로기나 관습, 그다음에 행동 특성, 그다음에 동기, 라이프 스타일, 문화 양식, 태도와 행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제 행동들을 이제 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동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다 라이프 스타일의 형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개성들이 행동, 소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어떠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황적인 요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 상황적 특성, 마케팅 전략들이 매치가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의 어떠한 그 제공 요소들도 하나의 상황 요소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황적 특성, 그다음에 개별 소비자의 특성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 사이코그래픽스, 문화, 뭐 행동, 뭐 이러한 부분들로 개인적인 특성들을 과 합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요소, 뭐 동기,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이 제공이 됐을 때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또한 그 소비 행동을 펼쳐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 영향의 배경 요소로 개인의 소비자 특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것은 마케팅의 컨셉, 그 다음에 뭐 믹스, 전략 수립, 그 다음에 뭐 사후 관리, 시장 개척,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접근하는 건 뭐 여러 가지의 그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공된 내용들을 보면은요. 가치 추구, 자 가치 추구, 동기, 그다음에 그 동기와 욕구,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구매, 소비 이러한 부분들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코그래픽스를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그 영역 범위로 보면은요. 문화 추론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문화 추론적인 방법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나 생각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문화의 배경으로서 소비 내지는 행동을 예측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마케터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제 측정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RBS, 그 다음에 뭐 VLS, 그 다음에 뭐 LOV, AIO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문화를 추론하는 데 있어 갖고 개인의 가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 사이코그래픽스, 개성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분석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한 부분은 사이코그래픽스의 기본적인 개념, 범위, 효용성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마케팅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시장 단위, 조금 이제 줄인다 그래도 뭐 틈새 시장 내지는 뭐 소규모 집단 등을 중심으로 해갖고 거시적인 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안에서의 집단을 세분화하고 전략을 하는 쪽으로 이제 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은 문화라고 하는 부분,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개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같은 개인들이 묶이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이러한 이 개인을 이해함으로써 소비 행동의 원리, 원칙 등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 특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그 문화에 수용되는 부분과 개인적인 가치관이 어느 정도 약간은 충돌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동시적으로 다 같이 있을 때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행동 특성과 개인으로서 혼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성들이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개인으로 인터넷 구매를 할 때와 여러 명이 같이 가갖고 혹은 여러 명이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서 구매를 할 때의 구매 특성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화된 어떠한 그 전략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오늘 이제 볼 부분은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과 그다음에 개성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범위로 이제 축소를 해서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그 가치 물론 여러분 모두는 독립적인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독립적인 가치관이 있고 반드시 그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뭐 철저한 행동의 배경으로서 여러분이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 자아 개념,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물론 뭐 욕구와 뭐 이러한 쪽과도 조금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는 결국에는 제품의 속성, 예를 들면 제품 가치, 기업 가치, 그다음에 뭐 마케팅 가치, 그다음에 거기서 올라오게 되는 혜택, 가치 등이 점점 일치시키려고 하는 행동 특성들을 보여요. 그래서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 혹은 나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것, 혹은 나의 가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소비자 가치로 원래의 가치관을 얘기하기는 좀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조금 이제 축소를 해갖고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소비자로서의 가치를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가치, 여기서 얘기하는
비용 대비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비용이 높더라도 다른 가치관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브랜드 소비를 한다든가,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뭐 용품이나 제품을 소비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자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제공해주는 가치도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조금 이제 축소를 해서 보면은 뭐 혜택 비용, 뭐 수당 목적은 지난주에 했었죠. 그다음에 가치 구성 요소 뭐 이렇게 볼 수가 나눠서 뭐 볼 수가 있겠죠. 자, 자,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심리학적인 특성에서 보면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동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적 추구 동기 및 행동의 원인으로 다루어져 왔고, 조금 더 이제 넓어져서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행동 반경 내지는 행동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키치라는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자인데 연구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가치의 기능을 조금 더 이제 소비자 마케팅적인 이제 측면에서 설명하는 요소로 이제 끌어온 게 뭐냐면은 자기 방어 기능, 자기 실현 기능 및 조절과 적응의 기능으로 이 가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뭐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이 가치 추구를 충족시키는가, 뭐 이러한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의 특성을 보면은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아주 천천히 혹은 아주 조금씩 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의 다음 행동, 다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때로는 욕구, 동기 이러한 쪽으로 동일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제 가치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호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위 신념으로서 개인의 행동이나 판단을 이끄는 동기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 소비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들이죠. 그다음에 기능적 가치, 뭐 품질, 기능, 그다음에 뭐 서비스, 가격 대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각하는 기능적 가치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되겠죠. 사회적 가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스포츠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제품 속성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속성을 설명을 할 때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배경적으로 이러한 속성들, 이러한 가치들을 같이 함께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 참여 내지는 뭐 사회학적인 특성이 될 수도 있고 경제학적인 특성이 될 수도 있고 왜 스포츠에 참여하는가, 열광하는가, 그리고 다음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감성적 가치, 뭐 감정적 가치, 그다음에 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귀속감, 소속감 등을 의미를 하고요. 인식적 가치, 자, 무엇을 탐구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인식적 가치, 뭐 스포츠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신체적 가치, 뭐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개성은 이제 개인의 그 한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신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체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체계 보면은 이러한 개성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프로이드에 의해서 사람의 이제 개성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개성을 설명하는데 심리적인 어떤 그 분석 이론, 심리 분석 이론 내지는
점심 분석 이론이라는 이제 그 접근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초적 자아, 초자아, 자아라고 하는 부분들로 구성을 해갖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구성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자, 스포츠를 관람한다, 참여한다. 자, 여기 보면은 원초적 자아, 초자아, 자아 중에서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것. 그 사람의 개성을 설명할 때 구성 요소로서 점심분석 이론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대부분 좀 활동적이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뭘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드의 충족이죠. 이드의 요구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 자아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자극적인 부분, 폭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아주 그 쾌락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에고 같은 경우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미지를 형성한다든가 혹은 개인이 추구하는 어떠한 고단위의 어떠한 그 이상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는 슈퍼에고를 자극을 해주는 거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어느 것을 더 이제 많이 이 습관화되어 있느냐, 내지는 얼마만큼의 거기에 대해서 뭐 충족을 추구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소비 행동, 마케팅 활동 내지는 일상생활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중재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자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자아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책, 정치, 법적으로,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규범 안에서 충족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이드 부분이라든가 슈퍼에고 부분들을 이용을 해놓죠. 대표적인 형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 참여 스포츠를 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것,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서 무의식적인 동기를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기는 행동의 배경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기 연구라는 측면으로 갑니다. 즉 소비 동구, 유인 요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인식, 인지, 자가, 뭐 위험 이러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 갖고 이러한 참여 동기를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왜 참여하는가? 물론 뭐 지속적으로 연구가 뭐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도 동기 연구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으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사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면접법 등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추구하는 바를 우리가 논의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성을 설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자아 개념, 그 다음에 뭐 슈퍼에고 등을 볼 수도 있고요. 사회 심리 이론으로 개성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성 이론, 이건 심리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개성을 설명하는데 심리적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사회 심리 이론에서 마케팅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개성을 이제 분류를 시켜봤죠. 그래서 수능형, 공격형, 고립형 등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심리적 이론은 본인의 욕구를 사회 상황에서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능형, 공격형, 고립형 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마케팅에 적용이 되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격을 좋아한다, 방어를 좋아한다, 고립을 좋아한다, 뭐 수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를 어떻게 표출하는가라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것과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분위기, 컨셉, 행동들이 있겠죠. 자,
자,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뭐 빠른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오히려 빠르다 못해 공격적인 스포츠를 좋아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컨셉으로 맞춰놓는 거죠. 결국에는 쭉 빨리 나가는 스피드, 1등, 사회적 정복, 뭐 이러한 이미지 등을 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위의 이제 요소들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뭐 개인의 어떠한 그 특성을 분석을 하는데 우리 MBTI 분석을 마케팅에 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 검사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그 정밀 검사는 안 해봤고 카톡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INFP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잔다르크 형인데 그 카톡에서 해라고 한번 이렇게 와갖고 한번 해봤는데 뭐 특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요. 어느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외향성과 내향성, 그다음에 뭐 감각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사고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판단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 나왔는데 절대 비즈니스는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봤는데 그래도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 맞고 그래서 일부의 어떠한 그 요소들은 여기 보면 뭐 외향성, 감각과 지각성, 사고와 감정, 뭐 판단과 인식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행동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특성을 나눌 수 있는 기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프로스포츠의 관람 행동과 개성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라고 한번 그 생각을 했다라 그러면은요. 프로스포츠의 특성과 개인의 행동을 나눌 수 있는 주요 기준들을 한번 정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참여, 그러니까 행동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관람을 좋아하는가, 단체를 좋아하는가, 개인을 좋아하는가, 혹은 용품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오로지 그러니까 장비를 이용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오로지 이 신체 활동만을 추구하는가, 뭐 이러한 어떠한 이 개성들을 추구해 놓는다라 그러면은 그 개성에 의해서 다른 스포츠 쪽에서도 예측을 해갖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뉴 스포츠입니다. 뉴 스포츠인데 여러분이 뭐 일정 부분 스피드, 폭력 내지는 뭐 협동이 필요한 스포츠를 해외에서 협회에 가갖고 한국 지사짜리 MOU 사인을 여러분이 한 장 받아옵니다. 예를 들면은 한양대학교 학생이고 무슨 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가갖고 한국에는 없어. 한국에는 없는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대학생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인기 있는 신종 스포츠로 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한국 지사를 한양대학교 뭐 체육대학 내지는 뭐 개인적인 어떠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국 협회를 만들고자 한다. 뭐 내가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갖고 일단은 권리를 따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권리를 따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종 스포츠를 런칭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관람을 시키고 그다음에 용품을 소비하게 하는 데 있어 갖고 누구한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또 누구한테 접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행동 우리 그 신종 스포츠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또 어떠한 그 개성이나 욕구나 어떠한 자아를 자극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들의 행동 과정들, 기존의 야구를 봤던 행동 특성들을 보니까 이러한 특성들이 있더라, 이러한 자극에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거에는 무감각하더라 라 그러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적인 특성을 보는 그 배경으로 이러한 개성적인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성향, 성격, 내용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 마케팅에서의 특성 이론으로 보는 거죠.
뭐 공격성, 이성애, 끈기, 변화, 지원, 자기 비하, 의존, 분석, 친화, 자주, 가시, 질서, 성취 이러한 부분들도 마케팅에 적용 가능한 개성의 이제 요소들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 개인의 가치가 브랜드의 개성과 브랜드의 가치와 일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타겟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컨셉의 마케팅 활동, 그다음에 브랜드 특성, 브랜드 개성들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마케팅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여러 가지의 그 배경으로서 개인의 이러한 심리적, 개인적, 그다음에 행동적인 특성들을 접근을 해주는 거죠. 자, 자기 개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동기 이론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융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제적 어떠한 그 개성, 실제적 자아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 간의 차이를 좁혀주기 위한 노력들로 우리가 행위를 구성해 나가죠. 거기서 소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아예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개념, 추구하는 개념들을 이렇게 맞춰놓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신체보다 날씬한 어떠한 그 느낌, 체험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뭐 맥주 라이트 종류죠. 이런 쪽으로 자아 개념들도 마케팅 이론으로 접근을 해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지각된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자아 개념 간의 차이에서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그리고 본인의 개념이 본인 스스로가 있죠. 본인은 나는 이렇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그 다음에 타인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묶었을 때 이상적 사회적 자아 개념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소비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특성들을 같이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의 차이를 좁혀줄 수 있고, 혹은 그러한 개념들을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유명 인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지 욕구가 낮고 높음에 따라서 행동, 특히 소비자 행동의 정보 처리 과정과 태도 형성 과정에 영향을 좀 미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 처리 과정에서도 인지 욕구, 즉 여러분 책 보는 거 좋아하시고 정보 탐색하기 좋아하시고 하는 사람들 있죠.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명 봤습니다면은 정보 수집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 인지 욕구가 뭐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탐색 그 욕구가 높은 사람,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서는 모델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인지 욕구가 낮은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의 노력을 조금 덜 하고 모델의 말에 의존을 해버리죠. 누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메시지, 설득력, 구성 요소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서를 스스로 찾아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감시성. 자기 감시성은 자기 스스로 사회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나의 행동을 스스로 그 거울에 비춰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떠한 그 시선들, 사회적인 기준들 이러한 것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기준에, 사회적인 그 어떠한 그 비교 기준에 이제 자신을 행동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감시성 등도 행동 특성을 이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개성의 뭐 기타의 개성들을 보면은 뭐 상태지향적이냐, 행동지향적이냐, 혁신지향적이냐, 그다음에 뭐 독특한 개성을 하느냐, 뭐 저항을 하느냐, 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개성 변수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개념, 자, 가치, 개성,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양식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양식, 행동을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뭐 관심, 그다음에 뭐 행동, 그다음에 의견,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그 행동 양식을 우리가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함되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라이프 스타일로 설명을 하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는 구성 요소로서 AIO 뭐 이렇게 이제 묶어갖고 이니셜로 얘기하는데요. 행동, 무슨 행동을 실제로 하는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그다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은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은 미디어인 마인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해갖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의 그 이용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 분야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갖고 관심, 가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구성을 하고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심층적인 욕구, 행동 특성, 그 다음에 유인 기준 등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비의 욕구를 자극하고 창출하고 기억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 동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수명 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 생애 주기로 마케팅이 가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실질적으로 뭐 운동화가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운동화를 뭐 10대에서 쓴다. 그러면 10대를 대상으로 계속 1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브랜드를 10대, 20대, 30대, 40대 계속 올려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주기의 어떠한 그 특성보다는 고객의 어떠한 그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접근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애와 그 다음에 2세, 3세까지도 묶을 수 있는 마케팅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뭐 가족 마케팅이라든가 이러한 그 실버, 유아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묶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마케팅 활동들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서 마케팅이 이제 그 전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 기본 배경의 한 기준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이제 중복됩니다만 가치, 동기, 감정, 개성,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특성, 가족, 중고 집단, 사회 계층 등을 사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조사의 범위는 훨씬 넓어요. 훨씬 반영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동 특성이고 관심이고 의견이고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어떠한 위치, 가족, 문화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자기화한 것,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 이러한 부분을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역시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소비가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영애의 라이프 스타일 혹시 아시나요? 인 광고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요즘은 김연아로 보면 되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고 그다음에 조깅을 하고 어떤 음료수를 마시고 그리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은행을 가고 어떤 옷을 입고 그렇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소비하고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형태가 서로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도 스포츠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구성 요소는 활동, 관심, 의견 등을 의미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뭐 활동에는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는가, 취미를 하는가, 사회적 사건, 휴가, 오락, 뭐 멤버십, 그다음에 뭐 지역 사회, 쇼핑,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뭐 가족, 가정, 직무, 사회, 레크레이션, 패션, 직무, 매체, 성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관심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 중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의 요소를 뽑아갖고 묶어보면은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형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형태라고 분류가 가능하죠. 다만 이것은 접근 방법적으로 보면은요, 자, 모든 국민을 이렇게 이 라이프 스타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거시적인 방법이 있고요. 거시적인 방법이 있고, 타겟 집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리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활용하는 방법은 타겟 집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겟 집단이 어디에 더 속해 있는가라는 거시적인, 사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는 방법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크기 때문에 문화추론적인 방법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흐름도 볼 수가 있고요. 분류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뭐 가정, 그다음에 뭐 회사, 어떠한 부분에 관심 분야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그 관심 분야에 의해서 다음 행동이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보면은 시장 세분화, 즉 유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부분을 먼저 나눠 놓습니다. 먼저 나눠 놓고 요 먼저 나눠 놓은 거에서 이제 그 시장을 조금 더 압축을 해요. 그래서 특정 집단, 시장을 세분화했고 그 특정 집단들에 있는 사람들의 개성 등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 큰 계층을 나눠 놓고 그리고 그들에 들어가 있는 가치와 개성들을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관심 분야, 그다음에 뭐 매체 분야가 있겠죠. 관심 분야에서 매체 분야에서 어떠한 매체를 보고 어떠한 이 정보 탐색 유형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소비 행동 유형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매치를 시켜감으로써 마케팅 활동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표적 시장에 대한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구성 요소로 마케팅할 때 라이프 스타일 뭐 이렇게 쉽게 이제 그 요소 나누는 게 이렇게 같은 그 전략 수준으로 가는 거죠. 자, 끝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끝으로 이 사이코그래픽스의 이제 개념들, 구성 요소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한다라 그래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측정하는가, 관심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된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한 70년대 중반부터 주로 북미 지역에서 나왔던 이 소비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들을 끌어왔을 때 조사할 만한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국내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그 벗어나지 않는 것이 북미 쪽의 문화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가치를 파악하고 개성을 파악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수용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시장적인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시장, 뭐 용품 시장, 뭐 내지는 뭐 일반적인 뭐 미디어 매체 시장, 뭐 광고 시장 이러한 부분들에서 접근하는 그 방법들에서 개인의 속성을 이해하고 타겟을 이해하는데 분석하는 기본적인 접근 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로키치의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가치, 그러니까 리스트 오브 밸류,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는데, 가치를 조사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로키치, 그러니까 RBS죠. 로키치의 가치 조사 RBS를 보면은 자아 존중, 자존심, 성취감, 가족의 안정, 국가의 안전, 즐거움, 행복, 생활 안정, 재미있는 생활 뭐 이러한 내용들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좀 축소된 부분하고 보게 되면은 내용이 약간씩 바뀌게 되고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만 이 RBS와 LOV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케팅 분야에서요.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조사하는 데서 보면은요, 이 약간 그 두 개의 조사 도구에서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어떤 효용성들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무자들도 사실은 많이 이용하는 그 접근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다소 거시적이죠. 세부적인 요구라든가 마케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소 거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시점에서 그 가치를 조사해 봐갖고 어떤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왜 변했는가.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했던 라이프 스타일과 올해 조사했던 라이프 스타일, 작년의 유행과 올해의 유행이 왜 변했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키치의 가치조사 RBS를 보면은 삶의 궁극적인 가치,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 양식의 수단적 가치를 포함해갖고 18가지 가치 항목, 아까 나와 있던 뭐 국가 간에서부터 개인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가치관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가치를 나눠서 각각 18개의 문항으로 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봄으로써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 요소들을 분리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7점 척도로, 이거는 뭐 설문지에 대한 이제 기법이니까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번 수업에서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라 그러면은 가치조사, 문화조사를 하는데 요 도구들을 한번 이용해 볼 만하다라고 해갖고 이제 제가 그 제시를 한번 문항들을 이렇게 직접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7점 척도로 해갖고 각각 중요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다 매겨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추출해냄으로써 뽑아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치를 정형화시킵니다. 그래서 유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 집단에서는요. 그 타겟 집단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 혹은 이러한 가치관이 있는 집단에게는 이러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해에는 애국심을 조장하는 이 마케팅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애국심의 마케팅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떤 행사, 문화, 그 다음에 뭐 변화, 어떠한 사회 구성 요소들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관이라든가 생각하는 부분들, 관심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한 번에 그날, 다음날 이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V는 연구소, 이 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좀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갖고 한번 특강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갖고 밸류를
보는 것, 이러한 부분으로 이 각각의 이 소비자 행동들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항은 9개 문항입니다. 9개 문항. 그래서 LOV는 9개 문항, 그 다음에 RVS는 18개 문항. 그래서 각각의 그 이제 요소들을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보고 가치관을 보는데 이제 필요한 문항들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O는 뭐를 측정하는 도구죠? 라이프 스타일의 구성 요소들을 그대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 분야, 그리고 뭐 활동 분야, 그 다음에 의견 분야, 뭐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요, 이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출해내는 것은 가치관을 분류하는 거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분류하는 거고, 그 분류한 내용을 따라서 개인적 특성과 함께 군집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어떠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갖고 시장의 속성 등을 확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AIO 확장은 태도, 가치, 행위와 관심, 인구 통계적 특성, 매체 패턴, 사용량 등을 같이 보는 거죠. 즉 군집화하는 데 있어갖고 그 사람들의 집단별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유형화해갖고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묶어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묶어서 뭐 접근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마케팅을 실시하는데 많이 이용을 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은 뭐 혁신자, 생존지향자, 그다음에 뭐 숙고자, 신념 보유자, 성취 추구자, 분투자, 경험 추구자, 실용주의자, 뭐 이런 쪽으로 소비자의 행동적인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갖고 어떠한 뭐 이 마케팅 활동을 핀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주에서 살아보질 않았죠. 그렇죠? 살아봤다라 그러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도시에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와 풍습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경우 해외에 진출을 한다든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실증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실증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지역에서는 숙고자가 몇 %고 그 다음에 뭐 신념 보유자가 몇 % 정도 나오고 경험 추구자가 몇 %, 거기서 혁신자가 몇 %더라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핵심 타겟으로 잡을 것인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누구를 타겟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물론 혁신자를 잡아야겠죠. 그렇죠? 혁신자를 잡는 것이 가장 먼저 런칭을 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자를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가장 쉽게 유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어려운 대상이지만 반드시 유인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꼭 버려야 된다, 피해가야 된다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을 할 때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대상이라 그러면은 내 경쟁사가 잡고 있는 고객인데 시장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선 물론 뭐 블루오션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 시장을 개척하면 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레드오션이다. 경쟁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소비를 해줄 수 있는 부분, 특성들을 이용함으로써 숙고 내용이 뭐구나 그러면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구나. 그 신념에 일치하는 부분들을 자극해 줌으로써 기존의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마케팅 컨셉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새로운 어떠한 부분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고 조사하고 가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용품을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 그러한 흐름들을 매년 경영적으로 알아가되 실제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때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그것은 뭐 이론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활용했던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경험해 나가면서 이러한 그 소비자의 개인적인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제품을 소비하고 참여하고 관람하고 유도하게끔 해주는데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죠. 자, 끝으로는 그 적용 사례, 적용 방법입니다. 적용 사례의 방법이죠. 자, 요 단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세분화해요. 라이프 스타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매체, 정보원,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경로, 그 다음에 뭐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캠페인 등을 이제 그 구축을 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보시고 하나씩 보시면은 되겠죠. 이거는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미국 내셔널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더니 세 종류로 라이프 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의 어떠한 형태로서 시장을 세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때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네들은 명칭을 상징성을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글, 그 다음에 뭐 공작, 허밍버드, 뭐 한국말로도 모르겠고 영어로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 새들의 형태들로 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들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들, 관심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은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번 여기 뭐 보시면은 뭐 나는 나의 캐리어 선택에 만족을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새에서 이제 사람 형태, 뭐 마케팅 형태로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은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라이프 스타일 등을 특성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 내용들,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들, 개성들, 라이프 스타일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크게는 거시적인 부분입니다. 거시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조사를 한 거죠. 물론 조사 내용마다 다르고 이제 분석 기법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넓지 않은 방향으로 분류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류 형태에서 무엇인가 채널을 정했다라 그러면은요, 그 채널이 이들이 원하는 주요 가치를 충족시켜줘요. 자, 예를 들면 레드불 같은 경우에 컨셉 뭐죠? 네, 날개를 준다는 거죠. 날개를 준다는 건데, 그래서 거의 모든 그 그러니까 마케팅 행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점프 아니면은 뭐 날아가기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해놓습니다. 뭐 실내에서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냥 뭐 날아가는 것 자체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에너지, 그다음에 뭐 날아가는 것을 이제 구축을 그 컨셉을 오랫동안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추구하는 날고 싶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충족시켜줘 갖고 마케팅의 그 적용으로 가는 거죠. 자, 이 뭐 수단 가치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갖고 마케팅을 적용하는 방법들, 구조를 한번 그 써놓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포츠 마케팅을 할 때 어떠한 단계를 이제 주로 거치냐면은 상품 내지는 서비스를 정의를 하죠. 그리고 어떠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시장을 범위를 정합니다. 그 범한 정의 안에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피를 구성을 하면서 사피 안에 제품이나 가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캐릭터, 즉 마케팅 컨셉 등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접근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고객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가 필요하죠. 자,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했다. 자, 경쟁사는 이렇고 경쟁사가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근거를 볼 때는 우리가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믹스를 짜고 실제로 광고라든가 캠페인을 하는데 각각에 대한 이제 근거로서 소비자의 그 특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정의하고 그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그 행동의 배경. 여기서 이제 제시한 사례는 행동의 배경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AIO를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AIO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치를 추구하게끔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심층적으로 원대하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뭐 자유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는 일단 뭐 날아간다, 하늘, 에너지 이러한 수단적 가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마케팅의 어떠한 그 컨셉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마케팅 컨셉은 다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이 되고요. 이러한 근거가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별, 시장 단위 내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문화 연구로서, 전략 연구로서 뭐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내지는 통합화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거시적인 전략, 세부적인 전략까지도 개인 차원에서 확장을 해나감으로써 이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끔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의 특성, 사회 심리적 특성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과제 프로젝트는 12월 5일 날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기말고사를 봐야 되니까는 12월 5일 날 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